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그야말로 소신 발언을 한 안세영 선수가 입장 발표를 연기했죠. 축하받아야 하는 올림픽 선수들을 위해서다. 아시다시피 귀국함과 동시에 이 배드민턴 협회의 부조리를 추가적으로 낱낱이 공개할 것을 선포했었던 이 안세영 선수가 사실 입국하는 날부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인터뷰 도중에 나가질 않나.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이었는데, 자, 안세영 선수 왜 입장 발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배드민턴 협회의 모양새는요, 심상치 않습니다. 무려 15곳에서 자료 요청이 있었다.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는 안세영 선수와의 면담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려 15곳에서 협회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올림픽회관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내부 관계자는요,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바로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획득 이후 협회를 탓하는 작심 발언 이후 사태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협회 관계자는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비롯하여 그 외의 곳에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길 요청하고 있다. 심지어 과거 예결산 자료 등까지 전부 다 제출하라고 말하고 있다. 알다시피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장문의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공 하나가 지금 협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협회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지는 않지만 협회 관계자들은요, 빗발치는 전화를 받느라 굉장히 분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의 면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 진상조사위를 꾸릴 예정이다 라고만 말을 했지만, 글쎄요, 이 진상조사가 올림픽이 폐막하는 다음 주부터 굉장한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지금 이 사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비통한 배드민턴 코치진 국민분들께 송구하다. 안세영 선수 인터뷰 사실을 알려드린다 라면서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를 하다가 도중에 막 끌려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일까요? 여기에 관련하여 사실을 알려드린다라고 코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배드민턴 코치진 전원은 이번 안세영 선수 인터뷰와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쓰게 된 건 국민 여러분께 사실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 배드민턴 코치진 전원은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에 참가한 12명의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해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게 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혹여나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낀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선수와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리며 올림픽을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이었을 뿐 어떤 사적 감정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선수들과 배드민턴 협회를 포함한 누구와도 공방을 지향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최대한 찾고자 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누구를 탓할 목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한다라고 8월 6일 날 이미 이 입장문을 발표했죠. 배드민턴 총감독과 코치진들이 사인까지 싹 다 담아서 사실임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확인서가 나와요. 보면은 뭐 7월 14일 날 안세영 선수가 훈련장에서 훈련하다가 착지 시 발목을 다친 것을 코치가 발견했다. 그래서 메디컬 의무팀을 호출했다. 그리고 나서 이동식 초음파 등을 가지고 급히 현장에 투입시켰고 힘줄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긴급 조치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했다. 그리고 나서 7월 14일 날 오후에 MRI 촬영센터로 갔다. 안세영 선수가 어차피 뛰어야 하는데 혹시 MRI 안 찍어도 되겠냐? 알고 있는 게 더 불안할 것 같다. 가능하다면 안 찍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다. 그러고 나서 선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겠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세영 선수가 MRI를 안 찍어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수렴하며 최대한으로 힘내보자라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나서 7월 16일 날 안세영 선수가 사실
한의사 선생님이라도 알아봐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서 그 이후로 한의사가 파견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일정이 쫙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6일 오전부터 7월 22일까지 한의사가 호텔에서 묵으며 안세영 선수를 치료했던 거죠. 자, 결국 이 컨디셔닝 관리에 관련된 보고 내용이 싹 다 적혀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협회 측은요, 지금 안세영 선수에게 웬만한 요청은 다 받아들여 줬다. 이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들이 쭉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안세영 선수의 주장과 다르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을 협회에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참지 못했던 안세영 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일처럼 모든 것을 덮어서 밝았던 안세영 SNS에 유일한 검은 사과문을 올렸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배드민턴 협회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선 안세영 선수가 결국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해드려 마음이 매우 무겁다.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발언으로 인해 축하와 영광을 누리셔야 하는 순간들이 해일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됐다. 선수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더 이상 함께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설명할 날이 왔으면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안세영 선수는 이번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사과문을 밝히면서 이제 차후에 저의 생각과 입장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를 받은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누리꾼들이 이러한 말을 했거든요. 아직 다른 선수들의 대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기가 좋지 않다. 금메달을 딴 이후 주목도가 가장 높을 때 오히려 말해야 한다. 어린 선수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냐 등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세영 선수는 차라리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죠. 지금 안세영 선수의 마음은 매우 무거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 안세영 선수의 입장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협회 측의 황당한 모습들도 계속하여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원만 무려 40명이라고 해요. 대한양궁협회 임원은 28명인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이사가 30명이에요, 30명.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알다시피 안세영 선수가 요번에 폭로할 때도 함께 터져 나왔던 이야기가 그 비행기, 임원들이 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선수들이 이코노미석을 탔다. 임원 숫자가 이렇게 과하게 많지 않았다고 하면 선수들이 충분히 휴식하면서 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 대한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야, 이사회 숫자 보이십니까? 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사 30명, 감사 2명. 총 40명의 임원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게, 자, 임원들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다른 체육대학교 교수님들 이해합니다. 배드민턴 협회 회장 이해해요. 근데 여기 보면 수산 대표, 알 수 없는 호성이라는 회사의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협회 부회장, 예쁜 얼굴 치과 의원, 대표 원장,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누리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여기에 굳이 이사로 있을 필요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상 중에 기존 후원사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협회와 갈등 중인 안세영 선수가 이 광고에 등장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바로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이지 않습니까? 나이키의 5개 광고가 발견이 된 겁니다.
승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Just do it 이라면서 안세영 선수의 모습이 탁 공개가 된 거예요. 사실 일부 네티즌은요. 협회 소속인 안세영 선수가 협회의 공식 스폰서가 아닌 다른 브랜드와 대형 광고를 찍는 것이 규정상으로 가능한 일이냐. 협회와 너는 동행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었던 안세영 선수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 이게 혹시 배드민턴 협회와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왜냐하면 배드민턴 협회의 공식 후원사가 요넥스인데 혹시 안세영 선수와 나이키 사이에서 뭔가 협회 간의 문제점이 생겼던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막 주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발언 이면에는 협회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 개인, 후원 계약 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지금 기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이키 광고가 안세영 선수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왈가왈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만 나이키 주요 채널에 안세영 선수가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 협회와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 측은 당황스럽다라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해요. 동종업계 스폰서는 둘 수 없다라는 규정 아래 협회와 요넥스의 관계 계약이 맺어진 건데 지금 이 안세영 선수도 이번 올림픽 기간 내내 요넥스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이키 광고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썸네일을 봤습니다. 보면은 배드민턴 협회 30억 광고 위약금에 결국 오열했다. 충격 발언을 했다. 자, 430억 광고 위약금. 뭔 소릴까요? 제가 출처를 찾아보니 이 배드민턴 협회가 후원금 불황이라고? 우린 아닌데 2017년도에 배드민턴 협회가 4년 동안 벌어들인 후원 광고 계약금만 280억이라고 합니다. 8년 동안 1,200억 원. 축구협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 4년이 아니라 축구협회처럼 8년 동안 후원 광고가 이어지면은 280억의 2배니까는 얼마입니까? 못해도 560억 정도. 엄청난 금액의 광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 조약식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배드민턴 협회가 결국 초대형 후원 계약을 맺어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금액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 나이키 광고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지금 안세영 선수와 협회, 나이키, 후원사, 요넥스 측까지 이거 위약금이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협회 측에서 물어야 할지, 안세영 선수가 물어야 할지, 양쪽 다 물어야 할지 굉장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 없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했다. 배드민턴 협회에서 내놓은 이 해명만요. 내용이 10장 정도 됩니다. A4 10장으로 해명했다. 안세영은 오히려 말을 아끼고 있다. 자, 대한배드민턴협회 선수관리 소홀 등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팀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한 안세영 선수는요. 다투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세한 건 상의한 이후에 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협회 측에서는 갈등은 전혀 없었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나서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A4 용지 10쪽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부상을 방치했나? 방치하지 않았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최선을 다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들였었다. 개인 자격 출전? 그건 허락할 수 없다. 국제 규정상 되지 않는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훈련 방식이나 체력 운동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라는 안세영 선수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가 없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사실상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대중들은요. 급기야 배드민턴 협회가 결국 안세영 선수를 꼬리 자르게 하는 게 아니냐. 안세영 선수를 팽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거기에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황당무계한 모습의 영상도 공개가 됐다.
거기에 문체부의 장민환 선수 역시까지 증언을 했다. 내부 고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 배드민턴 협회 입장이요, 참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론은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다 제공했다. 그런데 세영이 너 왜 그러는 거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추가 폭로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한 언론사들은 허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안세영 선수를 협회 측에서 의도적으로 입막은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안세영의 눈높이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져 있다. 우리 필요한 지원 다 해줬다. 무슨 말일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협회 측에서 안세영 선수의 이 눈높이는요, 손흥민, 김연아 선수에 달한다. 비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세영 선수 수준에 맞춰서 필요한 지원은 다 해줬다. 지금 내려서 보면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회 출전은 강요가 아니라 선수의 선택이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12명의 선수 중 안세영에게만 올해 2월부터 점단 트레이너를 붙여서 부상의 관리와 회복을 도왔다. 1,1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소요하여 한의사를 불러들였다 등등등. 이야기가 참 많은데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했어요. 금메달을 딴 선수라고 해도 특혜는 줄 수 없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특히나 안세영 선수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 비즈니스석에 타고 비행하고 싶다. 선후배 문화 참을 수 없다. 기존 후원사의 신발 대신 다른 신발을 신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협회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안세영 선수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했다. 지원이 소홀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눈높이가 전혀 다른 것 같다.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라면 부족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뭡니까? 쉽게 말해서 세영이 너가 눈높이가 너무 높다. 너가 무슨 손흥민, 김연아인 줄 아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당합니다. 이 협회 측에서라면 오히려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를 축해 올려도 모자랄 판에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발언이 역풍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급 맞는데? 안세영 선수, 손흥민, 김연아급 맞는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번 협회 측에서 주장한 안세영 선수의 급, 오히려 누리꾼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는데 안세영은 배드민턴계에서 손흥민, 김연아급이다. 협회에서 스타평 걸린 선수로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역효과 날 거다. 임원들은 죄다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면서 세계 1위를 비즈니스석에 태우는 게 특혜라고 할 수 있겠냐. 선수가 자기 편한 신발 신고 싶다라는데 후원사 것을 강제로 신으라고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자신들은 비즈니스석을 타면서 선수들은 이코노미 일반석을 타라고 하다니 황당하다. 이러다 안세영 다른 나라로 귀화할 것 같다. 이 반응들이 지금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번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면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배드민턴 종목 단체가 지난 2년간 신고된 건수만 24건에 달한다. 체육업계에서 세 번째로 신고 건수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의 시작으로 조사를 해보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이 배드민턴 관련 종목 단체에 대한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배드민턴협회, 장애인협회 등 배드민턴 종목 단체에 대한 비리 신고가 최근 2년 동안만 24건이었다. 이것은 태권도, 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종목 자체에 대한 신고는 총 46건이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태권도, 궁도, 야구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비리 신고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축구, 야구 등보다 종목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신고가 배드민턴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는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도 이번 사태를 다시 바라봐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도요, 대한배드민턴협회 내부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인권 비리 신고가 매년 접수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는요,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 나섰던 정경은, 김하나조가 당시 토너먼트에서 유리한 대진을 받기 위해 일부러 경기를 내주는 저주기 의혹까지 제기가 되어 실격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니다.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이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방수현 선수는 사실 좀 비판을 했죠. 이 방수현 선수에 대한 그래서 비판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주목하셔야 하는 점이, 자, 금빛 발차기 금메달을 거머쥔 태권도의 박태준 선수, 오히려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 선수로서 무려 16년 만에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선수들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는데 안세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시합을 다 챙겨봤다. 사전 캠프에서 준비하는 동안 시합을 챙겨서 봤는데 굉장히 멋지고 그 장면을 보고 나도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졌던 것 같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현역 선수들, 종목이 다른 선수들마저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에 대하여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했다. 나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다. 무언의 응원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앞에 말씀드렸죠? 자, 이런 썸네일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당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다. 야, 이거 진짜면 정말 난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가대표 관련 저런 비슷한 사례가 있냐?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과거 한 감독이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면서 결국 이 사태가 심각해지며 경주시청팀 감독이었던 당사자가 처벌을 받았던 내용이 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 알다시피 대한배드민턴협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철인 3종 경기 사태 때의 이야기를 제외하고선 글쎄요, 올림픽 국가대표팀 관련 이 비슷한 사건마저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여기에 누구 얘기까지 나오느냐? 문체부의 장미란 선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문체부의 장미란 선수가 내부 고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정말인지 한번 찾아보니 안세영, 장미란 검색만 해봐도요,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뿐 그 외에 장미란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체부의 장미란 차관님께 이참에 축구협회 이외에도 여러 비인기 종목 협회도 한번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누리꾼들의 의견만이 있을 뿐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안세영 선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상 공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짜 뉴스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안세영 선수도 칭문만 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언을 할 것이 더 있다라면 그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이 저 가짜 뉴스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자 저런 영상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라고까지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이 선수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의 문제점들, 또 나아가선 선수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상합니다. 말을 아낀 안세영, 침묵을 깬 배드민턴협회.
진실 공방이 2라운드로 흘러가게 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안세영 선수가 말했었던 모든 내용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전부 다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세영 선수가 귀국하고 나서 상의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황급히 현장을 떠난 거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쏟아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끌려갔다. 중단된 이 인터뷰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머리를 파마를 한 웬 남성이 손을 잡아 이끌면서 안세영 선수가 다급하게 이 인터뷰 현장을 떠나게 되죠. 보면은 인터뷰를 하던 중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팔을 잡혀 끌려나가고 있다. 끌려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모습을 생생하게 봤던 많은 국민분들, 시청자분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난리 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축하도 마음껏 못 받고 협회 눈치도 보고 안쓰럽고 속상하다. 1등을 했는데도 처우가 왜 저 모양이냐?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다. 저렇게 손 잡고 끌고 나간 사람 누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 거죠. 협회 관계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해요. 침묵을 깨고 용기를 냈다라고 평가를 받는 안세영 선수의 입장 발표에 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전혀 다른 상반되는 입장을 또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갈등 전혀 없었다. 안세영 선수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을 한 건데요. 진실 공방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대한배드민턴 김태규 협회장 인터뷰한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안세영 선수와 갈등이 없었다. 귀국하고 나서 오후에 우리 입장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 그러면서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갈등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안세영 선수는 제대로 선수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많은 국민분들은 이 협회와 협회장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호회 배드민턴 아니냐, 배드민턴 동호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안세영 선수의 주장을 싹 다 반박했습니다. 무리한 출전 전혀 없었는데, 자, 뭐라고 했는지 조목조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세영 선수는 귀국하고 나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다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귀국 이후에 공항 인터뷰에서 강경한 자세를 다소 누그러뜨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투고 싶은 게 아니다.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호소한 거다. 아직도 협회와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과 상의된 게 없다. 더 자세한 건 협회와 상의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러면서 다급하게 옆에 있었던 이 파마머리 남성에게 이끌려서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배드민턴협회의 보도자료가 싹 배포가 된 건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벌금 때문에 부상에도 무리한 대회를 참가했다고? 우리 협회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림픽 참가 자격을 획득하고 1번 시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우리 협회에서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선수의 대회 참가 여부 의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국제대회에 참가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 이어서 벌금 때문에 무리한 대회 참가를 지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 선수의 부상에 적절한 진단서, 의사가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세계 연맹으로 제출한 이후 면제 승인을 받을 경우에 벌금 및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규정 때문에 부상을 입은 선수를 무리하게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거 전혀 없다. 안세영 선수 역시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이후 2023년 또
덴마크와 프랑스에서 불참하는 과정 중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세계 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어떠한 벌금과 제재를 받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안세영 선수의 이 벌금 때문에 뭔가 대회를 억지로 출전했었다라는 뉘앙스에 대하여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또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나의 부상은 심각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이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협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승전 경기 중 안세영 선수는 무릎 부상을 입고 결승전 경기를 소화했고 귀국 이후 다음과 같은 일정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10월 8일 귀국하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MRI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김지은 트레이너 동행하에 서울 송파구 소재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찾아가서 판독을 받았습니다. 병원과 판독 및 진단을 해보니 치료한 병원이 다른 이유에 대해 협회는 MRI를 촬영한 병원은 10월 8일에서 9일 휴일로 인하여 빠른 판독이 불가능했다. 김재은 트레이너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판독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섭외했다. 김재은 트레이너와 동행 아래 방문했다. 당시 안세영은 진단 결과 2주간 절대적인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며 재활까지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오른쪽 무릎 슬개건염 부분적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협회에서는요. 병원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일본 대회 참가 불가 의견을 냈고 중국 마스터 11월 21일에서 26일 날 열릴 예정인 대회 역시 참가가 어려우며 완전한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 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안세영 선수 본인의 요청으로 소속팀 삼성생명에서 재활훈련을 진행을 했고 5주의 재활 후 선수 본인의 강한 의지로 앞서 언급한 일본 대회, 중국 대회에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대회가 안세영 선수가 협회에게 등 떠밀려서 간 것이 아니라 선수 본인의 의지로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 오픈 대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허벅지 부상으로 기권을 하게 됐다. 기권을 하고 난 이후 조기 귀국을 요청했지만 국가대표팀 코칭 스텝이 안세영 선수가 일정을 변경, 토요일 비행기를 타서 일요일 한국에 귀국하더라도 휴일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어차피 진단과 치료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상 부위에 대해 진단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하는 것보단 휴식 및 부상 부위를 안정시킨 뒤 선수단과 같이 동행하여 귀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조기 귀국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12명의 배드민턴 선수 중 안세영 선수에게는 2024년 2월부터 전담 트레이너를 지원했고 부상 관리와 회복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한의원 진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안세영 선수가 치료를 받기 원해 지명한 한의사를 따로 서울에서 섭외하여 신속하게 파리로 파견했고 그 과정에 1,1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소요하며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세영 선수의 부상이 언론을 통하여 외부로 알려질 경우 상세 선수들에게 부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대한체육회와 일부 관계자 이외에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채 신속하게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한 병원에서의 오진에 관련된 사항은 가장 중요한 거죠. 안세영 선수가 방문하여 진료받은 병원과 진료 및 치료 기록 등을 소상히 파악, 어떤 부분에서 오진이 났고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여 재차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협회 측에서는요, 낡은 시스템이다? 대표팀 은퇴 후 올림픽 출전? 이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회 측의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단식 선수에게 복식 경기를 하도록 종용한 사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 협회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전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진상위원회를 열겠다. 진상조사위원회까지 열겠다. 후속 조치를 약속했고요.
이 협회 입장에서는 사실상 안세영 선수의 모든 것을 반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되면요. 이 둘 중에 한 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안세영 선수가 실망스럽다. 혼자 금메달 딴 건 아니지 않냐? 레전드 선수인 방수현 선수가 소신 발언을 또 쏟아냈어요.